오늘의 뉴스픽. 홍 기자의 쏘와십니다. 내게 영향을 주는 경제 뉴스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경제부 홍영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홍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DSR 도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미 금융권에서는 대출 규제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데요. 거의 모든 언론이 이제 전방위로 대출 규제가 이뤄진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어떻게 대출이 조여진다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는 아무래도 용어부터 좀 생소해서 어려워들 합니다. 네. DSR, 이 용어부터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종의 DSR은 일종의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수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해외에서는 각 은행,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개인의 채무관리를 위해서 도입했는데요. 우리는 정부가 도입한 거죠. 내 소득에 따라서 얼마나 내가 대출을 갚을 수 있는지 보는 지표라고 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내 소득이 2천만 원인데 갚아야 할 빚이 2천만 원이면 DSR은 100%고요. 네. 소득이 2천만 원인데 빚이 1천만 원이다. 그럼 DSR은 50%인 거죠. 네네. 이 DSR의 적정 비율을 정해놓고 이 적정선을 넘으면 대출을 막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규제 핵심입니다. 네, 지난주에 금융위원회가 이 은행권 DSR 관리 지표를 이달 말에 도입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또 고 DSR 기준을 70% 초과 이렇게 확정을 했죠. 네, 이에 따라서 이번 달 말부터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내 소득의 70% 이상을 돈을 빌리려면 아주 깐깐히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DSR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좀 알아야 되겠는데 네. 그래야만 내가 이제 빚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DSR을 계산식으로 좀 해보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갚아야 할 빚, 그러니까 모든 대출의 원금, 이자, 이 돈을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네. 이 DSR이 대출 규제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내가 갚아야 할 빚의 범위와 대상이 상당히 넓어져서인데요. 전국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마이너스 대출까지 모든 대출에 적용하는 가장 폭넓은 금융규제이기 때문에 모든 대출에 적용. 그래서 네. 역대급 대출 규제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강도 높은 규제인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와닿지는 않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 연봉 5천만 원의 A씨라는 직장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A씨가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을 연 이자율 3%에 빌려서 10년 만기 일시 상환으로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1년 대출 원금이 3천만 원. 주택담보대출이 3억 원이니까 10년 나누면 3천만 원. 네. 그리고 연이자율이 3%라고 했으니까 대출이자가 900만 원. 그러면 1년에 갚아야 할 돈이 3,900만 원이죠. 네. 근데 이제 연봉이 5천만 원, 내 소득이 5천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3,900만 원을 5천만 원으로 나누면 0.7%라는 값이 나오는데요. A라는 사람의 DSR은 그러니까 78%가 되는 겁니다. 네. 이미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고 DSR 기준 70%를 넘어버리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 추가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네, 정말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는데 네. 특히 제가 좀 놀랬던 것은 그동안에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전문직이라고 하죠. 의사라든지 변호사. 네. 이런 직종의 사람들은 대출 받기가 쉬웠었는데 이것마저도 어려워진다는 보도가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규제의 특징 때문인데요.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증명을 위해서 증빙소득이나 인정소득, 신고소득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은행이 확인을 해서 DSR을 산출하죠. 이때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도 고위험대출로 분류해서 별도 관리를 받아야 하는 건데요. 네. 지금까지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들은 사실 연봉에도 상관없이 그리고 증빙서류도 상관없이 굳이 가지고 오지 않아도 고액 신용대출을 받아왔습니다. 그랬었죠. 그런데 금융당국이 앞으로는 이렇게 실제 소득을 확인하지 않은 대출에 대해선 웬만하면 대출을 해주지 말라고 한 거죠. 네, 소득에 따라서 대출을 하니까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들 대출도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저소득층을 비롯한 청년층, 은퇴생활자 등 현재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대출도 당연히 위축됩니다. 네, 그래 일부에서는 대출이 부익부 빈익빈이 될 거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럴까요? 네, 그래서 금융당국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신진창 과장 의견 들어보시죠. 서민들에 대한 배려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거죠. 정책 서민 금융상품을 늘리겠다는 것도 많죠. 최고금리 인하도 해줬죠. 미래소득을 반영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죠. 본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느 누구 한쪽에 크게 대출을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나라 빚 관리를 위해서라도 거의 모든 사람에게 대출 제한이 상당한 수준으로 다가올 겁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영선 기자였습니다.